이슈 토크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인데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의미와 함께 또 개최지인 부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와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최후림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부산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네. 이번에 열리면은 지금 어쨌든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지정된 것이 의미가 상당히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세안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예. 지금 뭐 서북쪽으로부터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다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브루나이, 다루살렘, 필리핀 이렇게 10개 나라가 속해 있고요. 예. 올해가 세 번째 개최되는 거죠, 한국에서. 2009년에 제주도에 젊은 그렇죠. 개최되고 2014년에 부산에 이미 한번 개최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그 아세안 외교를 그 중미 러일 주로 4대 강국의 외교와 거의 균등한 정도의 지위로 격상하고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그걸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그렇죠. 그 정책이라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아세안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건 1989년에 이제 대화 관계를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딱 30주년 되는 해니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남방 정책을 표방하고 나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예. 아세안 공동체가 2015년부터 시작되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어떤 굉장히 다면적인 관계가 활성화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0개 국가 개별적으로 양국 간의 양자 관계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그게 개최가 되면 특히 그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다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걸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반도 평화 번영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아세안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국제회의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안보, 사회, 문화, 환경, 에너지, 관광 이런 걸 다 다 해서 이제 한 20개 정도 의제를 다룰 걸로 생각이 되고, 그 특별 정상회의는 서밋, 그러니까 정상들만의 회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기업들과 NGO나 또는 지자체도 참여하는 그런 아마 회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특별정상회의가 뭐 부산도 그렇지만은 일단 국가적인 큰 행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강 교수님, 지금 부산 외에도 서울하고 인천도 이 특별정상회의 유치 전에 뛰어들었었는데 부산이 일단 확정이 돼서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부산이 좀 점수를 잘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 지금 이제 가장 많이 경쟁하는 게 서울, 제주, 부산 이 형태인데요. 예. 지금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죠. 또 뭐 인구도 그렇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유치하는 큰 국제회의들 조금 지향하는 어떤 뭐 그런 정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제주도하고 부산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동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는 이제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이제 부산은 이제 육로로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인프라 부분에서 제주도보다는 부산이 좀 낫지 않나라는 뭐 그런 판단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부산도 이런 강점 좀 잘 살려서 이번 네.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행사를 또 유치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텐데 지금 이번 회담에서는 과연 북한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먼저 북한이 참석하냐 안 하냐 사실 저는 이제 관광지원권 교수라서 조금 이제 제가 대답을 보면 좀 넘어섰긴 했는데, 예.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북미 관계에 어떤 진전이나 화해 무드가 있으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그 관점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봐서는 뭐 오늘자
언론들에서는 이제 북한이 아직까지 다소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이제 김 위원장의 경우에도 이제 아시아 10개 나라하고 다 수교를 맺고 있는 북한도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한다면 아마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도 굳이 거절할 만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뭐 어쨌든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 1983년에 아웅산 미얀마에서 그 테러 사건이 있고 나서 미얀마랑 잠시 이제 북한이 국교를 단절했다가 2007년에 미얀마랑 다시 북한이 재수교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아세안 10개 국가랑 다 수교를 다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동남아 10개 국가 다 수교하고 있고 특히 그 우리 흔히 CLMB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그 4개 나라가 다 과거에 사회주의 정책을 했던 때고 최근에 이제 개혁 개방과 함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일종의 아시아의 개발 모델 국가고요. 그중에 베트남은 아주 그냥 눈에 띄는 그 개발을 성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마 그 동남아시아의 개발 모델에서 북한이 배울 바도 있고 이번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 와서 볼만하고 외교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는 데다가 한반도의 평화 체제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의 평화까지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실제 오거돈 시장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오거돈 시장이 지난달에 그 문 대통령께서 이제 부산을 방문했을 때 그 북한 개발은행을 제안하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특히 뭐 북한 대외 개방이 급진전될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북한의 어떤 기초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북한 개발은행을 부산에 설립해서 많은 국가로부터 좀 자원을 모으고 그걸 좀 북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평화의 상징으로서 남북 간의 철도 문제 이런 걸 이제 다시 개통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이 사실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남북한 이어뿐만 아니라 그 동남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그런 평화 번영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 철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북한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부산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참여하는 것이 지금 그 오거돈 부산시장도 얘기를 했던 것이 남북 교류라든가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점을 많이 좀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이 뭐 이미 부산이 우리나라 최고의 항구 도시로서 물류가 가장 발달한 항만 도시인데다가 이번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남반, 신북방 정책에 해당되는 그 나라들과의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주민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데고요. 그리고 남북한 교류 협력이 좀 진전이 되게 되면 부산이 좀 그런 평화의 상징적인 거점 도시로서 역할을 할 거고요. 특히 마이스 산업 같은 그런 쪽에 많은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쪽에 기회도 생기고 하게 되면 뭔가 북한이 전동적 그 경제적인 번영의 어떤 그 뭔가 시발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세안 각 국가의 외교 관계에서 북한이 좀 활로를 넓히는 그렇죠. 기회를, 그게 좀 크겠어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북미 관계가 얼마나 좀 많이 좀 개선될지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은 북한과의 관계는 그렇고 지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유치를 통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전역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이 회의 자체가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해 봐서도요. 그렇죠.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마이스 산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간략하게 해설을 하자면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익스비션 그래갖고 전시와 회의 이러는 거지 총칭해서 얘기하는데 당장 기자들도 오고 그 또 수행원들도 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발표가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규모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실제 이분들이 와서 호텔에 묵고 또 식사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꽤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역 경제에 어떤 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정치적인 문제지만 사실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울 가겠다, 답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부산부터 온다고 하면 부산이 어떻게 보면 평화의 도시로서 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부산이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또 집중받게 될 테니까 네. 또 브랜드 네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또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산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꽤 있는데 예. 브랜드 어떤 뭐 제고를 위해서니까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도시다. 회의하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앞서도 그 신남방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 일단 뭐 부산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좀 관계, 위상,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세안 10개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대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실은 그 무역 관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하고 있고요. 매년 400억 불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이 약 그 1조 달러 그 무역 시대를 열었지만 지역별 이렇게 그 통계를 보면 아세안만큼 매년 이렇게 흑자를 가져다 주는 지역은 많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의 신흥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1990년대 후반, 2000대 초반부터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예. 급진전되고 있는데 그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적 요소가 이주민들이 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중에 특히 결혼 이주민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 이제 그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보다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2011년 이후부터는 더 많아졌어요. 결혼 이주민뿐만 아니라 노동 이주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아세안과의 교류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고 지난 특히 15년 사이에는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 또 더 주목할 수 있는 게 문화적인 측면의 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류를 동남아에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라든지 케이팝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잘 보시면 동남아 음식이라든지 동남아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문화적 면모들을 한국인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베트남에 작년 9월까지 통계만 한국 사람의 관광객이 베트남에만 350만 명이 갔어요. 베트남 한 국가에만 말입니까? 그것도 9개월 동안만. 그러니까 1년 아마 추정되는 관광객이 450만 정도 예상이 되고요. 동남아 전체에서는 800~900만에서 100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갈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동남아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을 것도 있고 서로 주고받을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아세안이 공동체화되면서 그 정치 안보 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 아세안 관계가 돈독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아세안 공동체의 안보 포럼 같은 것이 지원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보 측면에서도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함께 꾸려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우방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이제 여러 국가들 중에 앞서도 뭐 베트남도 많이 강조를 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이 여러 10개 국가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좀 국가가 있다면은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VIP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남아 신흥 국가를 대표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민간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 2030, 2030년까지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좀 중점적인 협력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미얀마가 최근에 이제 좀 민주적인 정부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민주화의 그 가능성을 보이면서 시장 경제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원조를 주는 그 국제개발 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할 일도 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도 앞으로 좀 주목해. 캄보디아도.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선진 국가입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유럽 식민지 영향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동남아의 전방위적 관계를 좀 더 확산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의 문화를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그 VIP에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관계도 좀 더 돈득하게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말레이시아는 이미 유학생들이나 인적 교류 현황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우러도 많이 가고요. 네. 제가 있는 부경대학교도 그 말레이시아와의 교류를 계속 지속하면서 확대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호적입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점을 좀 주시를 하시고, 우리 그 부산 시민들도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관계, 특히 부산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이주민들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문화 감수성을 갖춘 그런 시민 그 의식이나 이런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해운대에 아세안 문화원도 있고 또 곳곳에서 이런 아세안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최근 들어 상당히 많아졌는데,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서 지금 부산시도 이쪽으로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강 교수님, 이 부산의 신남방 정책은 지금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까 이제 초기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는 한중일러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그만큼 무역량이 많고 한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동남아 국가들을 좀 더 그 위치까지 격상시키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무역을 하고 있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 미국, 일본인데, 중국이 이제 조금만 이제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경제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널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동안 한 3, 4위 했던 베트남과의 어떤 교역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가끔 우리 국민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선입견을 갖고 있는, 편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동남아는 다 잘 살지 못한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참 이제 위험한 생각인 게, 지금 말씀하신 신흥국들이 계속해서 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레이시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는 관광 쪽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가지고 있고, 카지노 쪽에. 그리고 대규모 리조트라든가 뭐 크루즈라든가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거든요. 겐팅 그룹이라고 하는 곳인데, 영어도 물론 국민들이 잘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편견을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말산업 중에서 컨벤션, 특히 이제 국제회의가 상당히 그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인데, 올해 뭐 작년도 그렇고 약간 주춤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목받고 또 새롭게 어떤 회의 시장에 큰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변수가 생겼다고 보고, 그래서 이로 인한 관련된 회의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인프라들을 구성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갖고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TF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로서도 지금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점이 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11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지금 부산시로서도 7개월. 아, 그런데 죄송합니다. 7개월이네요. 그 남은 기간 동안 부산시도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텐데 두 분께 좀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무게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될지요? 먼저 네, 말씀하시죠. 지금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민간 교류 차원이나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 중앙정부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도 좀 시민 참여 의식 같은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부산이 우리가 국제도시라고 부산에 대해서 표방하는 표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 항만 도시. 그렇죠. 근데 사실 그에 반해서 시민들의 실제적인 국제도시로서의 콘텐츠나 의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그 말이 딱 맞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가 사실은 첫 번째는 제가 한 4-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세안에 대해서 그 좀 시민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좀 전에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세안에 갔다 오면 한국 사람들이 아세안을 굉장히 그 낙후된 지역으로 보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아세안의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집중해서 다루고 있어요. 통계도 예. 그걸 보여줍니다. 동남아에 와 있는 그 범죄자로서의 동남아인 치안이 불안한 동남아, 그렇죠. 좀 뭔가 더럽고 병을 옮기는 이런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유포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아세안이 6억 4천만 명의 선량한 국민들이 각 국가의 자기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려고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세안에 대한 시민적 인식이 좀 제고돼야 되고 그런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산에 와 있는 다문화 가족, 예. 아세안 출신 특히 다문화 가족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더불어 살 사회다. 더불어 살 우리의 구성원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이제 아세안 문화원의 역할이 좀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아세안 관련된 중요한 문화기관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좀 여러 그 문화 단체라든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나 프로그램을 내시라 하는데 예. 좀 전문 인력도 많이 뽑고 아세안 문화원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문화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세 번째 제안 사항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는데 동남아 착한 여행 캠페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착한 여행이라고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가서 동남아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관광객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한국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나 이런 걸 유발하는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하고 동남아의 그 사회나 그 지역에 그러니까 좀 지속 가능하도록 예. 그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많은 문화를 좀 관심 갖고 배우고 오는 그런 여행자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더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면 아세안과 한국과 관련해서 아직 젊은이들의 그 관심이 그 많이 부상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런 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겠네요. 그 한 아세안 정상회담 때 우리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지역의 청년층이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이 그 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여러 그 관계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의 제안도 좀 수용을 하고 네네. 특히 봉사활동을 좀 젊은이들에게 많이 시키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세안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아세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사장에서 좀 즐겨보고 느껴보는 그런 기회가 부산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히려 정말 자연스럽게 그 나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강 교수님은 어떤 얘기를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EU의 사례를 보면 물론 이제 영국이 이제 탈퇴하는 수순을 겪고 있지만 거의 그 관세 장벽을 다 없애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EU가 이렇게 뭉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시아도 뭉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동북아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어떤 무역 장벽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 활력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 들고요.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상품 교육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문화적인 교류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문화를
받아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고 이렇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물적 자원에서 인적 자원으로 옮기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류 열풍을 이대로 사그라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뭐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꼭 아이돌 스타가 없어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끝으로 이제 그 부산에 죄송합니다. 부산에 이제 여러 가지 숨겨진 아름다운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영도에 여러 가지 희뉴얼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숨겨진 우리 부산의 뭐라 그럴까요? 히든 플레이스, 유니크 베뉴를 개발하고 또 알려주고 또 그거로 인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의 기회를 뭐 부산시나 우리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가적인 행사이기는 하지만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또 이번 행사는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부산시가 아니라 또 우리 시민이 다 같이 만들어가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부산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